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전라남도 동북권 통합청사가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순천 신대지구에 들어서는데요. 이번 주말부터는 부서들이 순차적으로 이전해 이달 말에는 완전한 실국체제를 갖출 전망입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청사에 마련된 사무실에 책상이 설치됩니다. 곳곳에서는 시설물을 점검하고 정비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순천 신대지구에 건립된 전라남도 동북권 통합청사. 1년 9개월 만에 공사 끝에 오는 14일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준공 청소 마무리를 하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금 미흡한 부분들 잔손 보기를 하고 준공 검사를 14일 날 하게 될 것 같습니다. 1층에는 390여석 규모의 다목적 강당이 들어섰고 건물 중앙에는 여유 공간을 활용한 소규모 정원이 자리 잡았습니다.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북카페와 쉼터도 운영될 예정입니다. 청사 준공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부서 이전 계획도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오는 16일 민원행정 담당관을 시작으로 21일까지 일자리 투자유치국과 문화융성국, 환경산림국 등이 순차적으로 옮겨오게 됩니다. 도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대강당이라든지 북카페라든지 또 스마트 민원실이라든지 그걸 완비를 해서 근무 인원은 기존보다 2배 늘어난 320명. 조직이 확대되면서 통합청사를 찾는 민원인들도 증가해 주변 상권 활성화가 예상됩니다. 다만 본청에서 이전해오는 직원들의 경우 자녀들의 학교 문제 등으로 임시 거주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 단위로 이주를 계획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대부분 소형 주택 전월세라든가 원룸 임대를 찾는 고객들이 많기는 해요, 현재는. 전라남도는 부서 이전 후 한 달 정도 안정화 기간을 거친 뒤 9월 초쯤 통합청사 개청식을 가질 계획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조선 수군의 본거지로 임란 극복의 중심이었던 전라 좌수영 동헌을 복원하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동헌 복원 사업이 오는 2025년 예정대로 마무리되면 현재 복원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진남관과 함께 문화관광자원으로 역할을 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수원과 고시가지가 내려다 보이는 12,000여 제곱미터 면적의 전라 좌수영 동헌 예터입니다. 조선 성종 10년 때부터 417년 동안 조선 수군의 본거지였던 전라 좌수영 동헌 복원 사업은 지난 2015년 처음 시작됐습니다. 시는 그동안 토지 51필지, 건물 34동을 매입한 데 이어 올해 말이면 나머지 편입 토지와 지작물 보상까지 모두 마칠 계획입니다. 지난 9년여 동안 3차례의 시발굴 조사를 통해 동헌터 안의 건물과 우물터 등에 대한 흔적들도 온전히 찾아냈습니다. 여수시는 오는 2025년까지 대장이 거처하던 집, 운주헌과 동헌으로 들어가는 문, 정변문 등 동헌 내 8동의 주요 건축물들을 복원해낼 계획입니다. 발굴 조사가 다 끝나게 되면 이제 우리 좌수영을 좀 국가 사적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볼 생각입니다. 하지만 사업의 정상 추진을 낙관하기는 아직 이릅니다. 현재까지 문화재 지정이 가능한 유의미한 유물들이 확인되지 않아 문화재 지정을 통한 사업의 정상 추진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는 점입니다. 시는 관광개발 사업인 전라 좌수영 역사문화공원 조성 사업 쪽으로 방향을 일부 선회해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최대한 빨리 목표 연도 안에 사업 마무리될 수 있도록 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남해안 방어의 중임을 수행했던 임난 극복의 본거지였던 전라 좌수영 동헌. 오는 2025년 전라 좌수영 동헌 복원 사업이 모두 완료되면 현재 전면 해체 보수 중인 국보 제304호 진남관과 함께 지역의 새로운 임난 호응 역사문화 관광의 새로운 중심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요즘 지자체마다 무상버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여수시도 내년부터 7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무료 시내버스를 운영합니다. 그런데 대중교통이 아예 없어서 교통 기본권조차 누리지 못하는 곳도 적지 않습니다. 여수 대부분의 섬이 그런 상황인데요. 김단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섬 모양이 콩처럼 생겼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여수 대두라도. 120여 명이 거주하고 있는 아늑한 섬마을입니다.
면적만 축구장 140개와 맞먹는 이 섬의 유일한 대중교통은 교회 스타렉스입니다. 목사님, 비가 오는데 어쩔까요? 집이 좀 태워다 줄 수 있어요? 택시는 물론 마을버스 한 대 없고 자가용을 소유한 집도 10곳이 안 됩니다. 여기가 섬 중간쯤 되는 곳입니다. 선착장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직접 걸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막 선착장에 도착했는데요. 제 걸음으로도 20분이 넘게 걸렸습니다. 마을에서 선착장까지 3km가량 떨어진 구불구불한 고갯길을 걸어가기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연로한 어르신들에겐 걸어갈 엄두도 낼 수 없는 거리입니다. 지금 걸음으로서는 한 30분 이상 이 마을에 좀 필요한 게 진짜 마을 버스예요. 혼자 걸어가도 못해. 목걸이 댕기는 게 겁나게 불편하지요. 마을의 한 목사가 하루 수차례 선착장 등 마을 구석구석을 오가며 아이들의 통학을 책임지고 있는지도 벌써 7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한 사람이라도 더 살 수 있도록 그런 정주여건을 개선시키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봉사하고 있고요. 마을 버스가 있으면 너무 좋죠. 하지만 섬마을에 대중교통이 들어오려면 차고지와 사업자, 도로 여건 등 따져야 할 부분이 많아 쉽지 않습니다. 다른 섬 지역 간의 형평성이나 또 육지에서도 마을버스를 요구하는 지역이 많아요, 아직.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선순위를 좀. 사람이 살고 있는 여수시 섬 45곳 가운데 대중교통이 있는 곳은 10%, 5곳에 불과합니다. MBC 뉴스 김담비입니다. 차량에서 훔친 신용카드로 금은방에서 금목걸이 등을 구입하려던 10대 고등학생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훔친 카드가 도난카드로 신고돼 물건을 구입할 수 없게 되자 다음 날 똑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려다 덜미가 잡혔습니다. 서일영 기자입니다. 지난 6일 새벽 전남 목포의 한 아파트 주차장. 차량 운전석으로 들어간 한 남성이 차량 내부 이곳저곳을 불빛으로 비춰본 뒤 1분도 안 돼 밖으로 나옵니다. 같은 날 오전 이 남성은 목포의 한 금은방에 나타났습니다. 직원과 이야기를 하던 남성은 800만 원 상당의 목걸이와 팔찌 등을 고른 뒤 카드를 건넵니다. 당일 새벽 차량에서 훔친 카드입니다. 하지만 도난 신고돼 사용 승인이 거절되자 전화 통화를 하는 척하면서 금은방을 빠져나갑니다. 카드가 결제가 안 되었어요. 지금 가버렸고. 다음 날 새벽에도 이 남성은 또 다른 차량에서 신용카드를 훔친 뒤 당일 오전 금은방을 찾았습니다. 차량 처리가 끝날 때마다 금은방을 찾아 가장 비싼 순금을 보여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번에도 카드 사용 승인이 거절되자 금은방 주인과 몸싸움을 벌이던 남성은 급하게 달아납니다. 카드 누구 거야 그러니까 내 거예요 그래. 승인이 안 떨어져 그래서 이상하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주변을 탐문해 용의자로 10대 고등학생을 검거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용의자는 생활비가 필요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고 경찰은 추가 범죄가 더 있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일영입니다. 광양과 하동 일대에서 이루어지는 섬진강 제첩잡이 손트러업이 세계 식량 농업기구가 지정 운영하는 세계 중요 농업유산에 국내 어업 분야로는 최초로 등재됐습니다. 제첩잡이 손트러업은 사람이 직접 강물에 들어가 대나무살을 엮어 만든 거랭이를 이용해 강바닥을 긁어 제첩을 채취하는 방식으로 지난 2018년 국가 중요 어업유산 제7호로 지정됐습니다. 해수부는 섬진강 제첩잡이 손트러업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손트러업과 연계한 관광 상품 등을 개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지난주 부상에서 복귀한 나성범과 김도영의 활약으로 거침없는 5연승 행진을 이어가며 6위로 올라섰습니다. 더욱이 지난주 영입한 포수 김태군이 팀의 약점이었던 안방을 확실히 지켰고 대체 외인 투수도 데뷔전에서 독특한 투구 폼과 안정적인 구위를 보여 팀 상승세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틀 연속 승부의 쐐기를 박는 결정적인 홈런. 부상에서 복귀한 나성범 선수가 기아 타선의 무게중심을 확실히 잡고 있습니다. 12경기에서 벌써 6개 홈런에 12타점. 주말 이틀 동안에만 3개 홈런을 몰아치면서
최영우와 김도영, 박찬호 등 주축 선수들의 선전 등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역시 부상에서 돌아온 김도영도 지난주 데뷔 첫 연타석 홈런을 때렸고 중요한 순간 도루를 성공시키면서 승리 공식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주 삼성에서 이적해온 포수 김태균이 투타에서 안정감을 보이면서 불안했던 안방을 든든히 지켜내는 것도 팀 상승세에 한몫하고 있습니다. 투수들을 잘 요리를 해요. 그 효과가 제일 큰 것 같아요. 노련한 김태균이 이 기아의 젊은 투수들을 컨트롤을 잘했다. 지난주 부진했던 용병 외인 투수 2명을 한꺼번에 갈아치우면서 가을 야구에 대한 승부수를 건 기아 타이거즈. 대체 용병 산체스가 데뷔 경기에서 독특한 투구폼으로 10개 탈삼진의 1실점, 뛰어난 경기 운영 능력을 선보이면서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는 지난주 거침없는 5연승 행진을 이어가며 9위까지 떨어졌던 순위를 6위까지 끌어올렸습니다. 3위 두산의 4게임, 4위 롯데의 2게임 차로 따라붙은 기아는 이번 주 최하위 삼성을 상대로 연승 행진 이어가기에 나서고 주말엔 올스타전 휴식기를 가지면서 후반기 도약을 위한 준비에 나섭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롯데케미칼 첨단 소재 여수공장 사내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이 직접 노동자를 고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오늘 여수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롯데케미칼이 발표한 사내 하청 노동자 자회사 전환 계획이 그동안의 불법 파견을 은폐하고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취하시키려는 꼼수에 불과하다며 비판했습니다. 앞서 사내 하청 노동자 400여 명은 원청을 상대로 불법 파견에 따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해 오는 12월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풍력발전 인허가 청탁을 알선하는 업자에게 토지 소유주들의 개인정보를 빼준 여수시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최근 광주지방법원 형사 1부는 지난 2020년 풍력발전 인허가 청탁을 알선하는 50대 업자에게 특정 토지 소유주의 연락처를 행정 시스템에서 검색해 알려준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50대 민원처리 공무원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공무원인 피고인이 개인정보를 유출해 2차 피해를 낳았다는 점을 엄단해야 하고 1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날씨와 생활정보 정리해드리는 생활포커스입니다. 오늘 여수시민복지포럼이 백야도 선착장에서 3개닥 전달식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27개 기관 단체와 여수 시민이 후원하며 초복을 맞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섬 어르신에게 보양식인 3개닥 3,000마리가 전달됐습니다. 여름철 계곡과 바다에서 물에 빠지는 사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사고를 방지하려면 우선 생활안전지도 앱으로 안전한 지역인지 확인하고 준비운동, 구명조끼 착용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수 성산여문공원의 어린이 물놀이장이 오는 15일 개장합니다. 대상은 4세부터 13세까지이며 요금은 무료입니다. 전남 동부 지역은 오늘도 종일 후덥지근한 가운데 비가 오락가락 내렸습니다. 초복인 내일도 비는 이어지겠는데요. 오후에는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전남 지역에 내일까지 30에서 최고 80mm의 비가 더 예상됩니다. 내일도 덥겠습니다. 아침 기온 23도로 출발해 한낮 기온은 28도로 오늘과 거의 비슷하겠고요. 수요일인 모레는 조금 더 오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여수와 순천, 광양 24도, 고흥 23도 예상되고요. 한낮 기온은 여수 26도, 순천, 광양, 고흥 28도로 오늘보다 1도가량 낮겠습니다. 내일 해상에는 앞바다를 중심으로 흐리고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앞바다에서 0.5에서 최고 1.5m, 먼바다에서는 최고 2m로 일겠습니다. 여수의 내일 만조시각은 오후 4시 4분, 간조시각은 오전 9시 31분입니다. 지금까지 생활포커스 송유라였습니다.
율촌 융복합 물류단지 착공을 앞두고 여수 광양항만공사가 부지 분양을 위한 감정평가 용역에 들어갔습니다. 여수 광양항만공사는 오는 8월까지 융복합 물류단지에 대한 1차 감정평가를 진행한 뒤 1단계 부지 분양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율촌 융복합 물류단지 조성 사업은 지난달 실시계획 승인 이후 현재 조달청에서 시공업체 선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달 말쯤 착공할 예정입니다. 고흥 청정식품단지에서 생산된 고흥산 가공식품들이 중국 수출길에 올랐습니다. 고흥군은 최근 지역 특화 가공식품의 중국 수출을 위해 동강면에 있는 청정식품단지 열린푸드에서 상차식을 갖고 무설탕 딸기잼과 유자차, 유자주스, 파래김 등 6가지 품목 2,700만 원 규모를 수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수출은 중국 온라인 유통망을 통한 해외 유학생 판매 대회를 위한 것으로 중국 내 대학생과 우리 지역 대학 유학생 30여 명이 온라인 판매 플랫폼 30개를 개설해 고흥산 가공식품을 홍보할 계획입니다.